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내린 야외 식당 영업 전면 금지 행정명령을 철회해달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 상원의원들은 게빈 뉴섬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식당 영업 재개를 촉구했고 일부 단체들은 주지사를 상대로 소환 운동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외 식당 영업 금지를 철회해달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종업원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가 중단된 데 이어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도 끊긴 시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아무런 대책 없이 무조건적으로 내려진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최근 내려진 법원 판결도 이 같은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선제적으로 내린 야외 식사 금지령에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는 법원의 판례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11명은 게빈 뉴섬 주지사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식당 야외 영업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서한 작성에는 공화당 9명, 민주당 2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초당파적인 목소리를 내며 게빈 뉴섬 주지사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참여 의원들은 식당을 필수 업종으로 분류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저녁에 산재한 수만 개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업주들, 그리고 각 식당에 고용된 종업원들의 숫자를 합치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초당파 의원들은 전체 식당의 60%가 유색인종 소유고 여성이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며 사회 소수계 기반의 업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도 잊지 않았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이번 서한에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티 참석 논란으로 본인의 과오에 대한 지적도 많은 상황. 시민들은 게빈 뉴섬 주지사를 대상으로 소환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업주들의 반발, 그리고 초당파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강력한 스테이앳홈 행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입원 환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남가주의 경우 중증 입원 환자 수용 한도가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가주 주요 병원들의 코로나19 중증 환자 수용 시설은 이제 1.7%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 평균이 5.7%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남아있는 중증 환자 수용 시설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중증 환자 수용 한도 비율이 15% 밑으로 내려가면서 11개 지역 카운티에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채 안 된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 각 지역 병원들의 수용 한도 비율은 계속 내려가 더 이상 환자를 받기 어려운 의료 시스템 붕괴 직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도 이번 주 내로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이 임박했습니다. 어제부터 접종이 시작된 화이자 백신에 이어 모더나 백신도 승인을 받을 경우 올해 연말까지 2천만 명이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채은 기자입니다.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까지 백신 접종 진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 자무위원회는 오늘 모더나 백신이 매우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이라는 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더나가 발표한 백신 예방 효과는 94%, 화이자 백신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연령대별로 18에서 65세까지는 95.6%, 65세 이상은 86.4%의 예방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이자와 같이 안면마비 증세를 제외한 추가적인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목요일에 열리는 FDA 자무위원회 심사에 이어 금요일에 최종 승인이 나면 이번 주말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화이자와 모더나 두 백신을 합치면 이달 안에 2천만 명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By the end of December, we expect to have about 40 million doses of these two vaccines available for distribution, pending FDA authorization, enough to vaccinate about 20 million of our most vulnerable Americans. 또 화씨 영하 94도까지 낮은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화이자와 달리 모더나는 영하 46도에서 보관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특수 냉동고가 없는 약국과 시골 지역에 보급하기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모더나 백신이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으면 모더나 백신을 최초로 승인하고 접종하는 국가가 됩니다. 신속한 백신 배포를 통해 확산세를 잡겠다는 계획인데 보건당국의 공고에 따라 연말까지는 의료진과 요양원 거주자들이 우선적으로 백신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채혜입니다. 집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 키트가 FDA의 공식 승인을 받고 출시될 예정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오늘 호주의 제약회사 엘룸이 개발한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한 FDA 청장은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은 앞으로 약국 등에서 키트를 구매한 뒤 20분 안에 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엘룸의 진단 키트는 코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한 뒤 스마트폰에 부착한 키트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엘룸 측은 다음 달 300만 개 생산 출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까지 대량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코로나 진단 키트의 가격은 $30에 책정될 예정으로 미국 내 약국 또는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공화민주 상원의원들로 구성된 의회 초당파 그룹이 추가 경기 부양안에 새로운 제안을 꺼내들었습니다. 당초 제안했던 초당안을 2개로 분리하는 것인데 우선적으로 통과 가능한 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9,080억 규모의 초당안을 내놓았던 초당파 의원들은 어제 이를 2개로 분리하는 법안의 세부안을 공개했습니다. 법안을 각각 $7,480억, $1,600억 2개로 나눈 것인데 양당이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주와 지방정부 지원 내용을 별도의 법안으로 뺐습니다. This is our consensus bill. We all agree on it. It's ready to go. There's no excuse for either the speaker or the leader. You've got to give us a vote. Don't let us go home for Christmas without a vote on this. 분리된 법안 중 $7,480억 규모안은 16주 동안 주당 $300 추가 실업수당 지급, $3,000억 규모의 2차 중소기업 PPP 급여보호 프로그램, 내년 1월 31일까지 세입자 강제 퇴거 중단 연장, 4월까지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1,600억 규모의 두 번째 법안은 주와 지방정부 지원금, 그리고 기업의 코로나19 관련 면책 특권 부여 등을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7,480억 규모 부양안은 공화 민주 양당이 큰 이견이 없는 만큼 통과가 돼야 한다는 여론이 큽니다. 다만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늘 다른 $1,600억 규모 부양안을 민주당이 포기해야 한다며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분리된 초당안에도 $1,200의 전 국민 현금 지급 내용은 빠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 교통장관에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대했던 한인 데이빗 킴 가주 교통청장의 입각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AP와 로이터 등 미 주요 언론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연방교통부 장관에 부티지지 전 시장을 내정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부티지지 내정자는 앞서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초반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에서 1, 2위를 기록하며 파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중앙무대 정치 경험은 없는 신예지만 하버드와 옥스포드 출신의 아프가니스탄 참전 경력, 뛰어난 연설 실력 등으로 주목받으며 백인 오바마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부티지지 내정자는 입각하면 공개적으로 동성애 정체성을 밝힌 첫 장관이 되는데 다양성을 중시하는 바이든 당선인의 의중이 다시 한번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한인 사회가 기대했던 첫 한인 교통장관 탄생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당초 교통정책 전문가인 한인 데이빗 킴 가주 교통청장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고 미주 한인 정치연합과 아시안 단체들이 이를 적극 지지했지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교통장관 입각설이 유력하게 돌았던 에릭 가세티 LA 시장도 입각을 반대하는 시위대와 갈등을 겪는 등 논란 끝에 이번 인사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학교 수업 대신 온라인 수업이 이뤄지고 있죠. 그런데 학생들의 학습 저하는 물론 학생들 간 수업 진도에서도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각 가정은 물론 학생들의 스트레스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LA 통합교육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LA 통합교육부는 D와 F 학점을 받은 고등학생들이 지난해와 비교해 1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계속되면서 초등학생들은 영어 읽기에서 우수를 받은 학생 비율이 10% 떨어졌습니다. 비단 LA 통합교육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25개 주 초등학생들의 성적은 지난해보다 낮아졌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수학에서 3개월, 영어 읽기는 한 달 반 정도 진도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영리 교육평가기관 NWEA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학평가 결과 지난해 같은 시험을 치른 학생들보다 5에서 10% 점수가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성적이 낮아졌다고 해서 학생들을 탓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온라인 수업 초반 기술적 문제를 시작으로 지금은 수업 중 학생들의 얼굴이 화면에 나오지 않아도 수업은 진행됩니다. 학생이 계속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수업 시간 이루어지는 교사와 학생들의 대화는 메시지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수업의 집중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감안해 F 학점을 받는 학생이 없도록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낙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 학기를 내년 1월 29일까지 연기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체제 변화와 학생은 물론 가족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학교가 다시 열어도 진도를 따라잡기 위한 학생들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교육 시스템을 보면 스스로 공부에 터득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 학생들에겐 개인 교습 등이 필요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 총영사관이 LA 통합교육부와 함께 한인타운 내 학교 2곳에 벽화 설치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벽화는 타운 내 호바트 블러버드 초등학교와 마리포사 나비 초등학교 2곳에 그려지는데 올해 안에 완성을 목표로 오늘부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프로젝트는 그동안 입찰에 참여한 모두 3명의 벽화 아티스트 가운데 한인 2세 제이슨 장 작가의 작품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벽화 디자인은 LA 한인타운의 역사와 희망 그리고 다양성을 주제로 추상화로 표현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의 저명한 캘리그래피 아티스트인 강병인 작가의 작품도 벽화로 선보이게 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도 세계 한인의 날을 기념한 재외동포 포상이 이뤄졌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장원삼 뉴욕 조영사는 오늘 오전 뉴욕 조영사관 회의실에서 한국 정부를 대신해 임마철 의장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습니다. 또 최윤희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 회장에게는 대통령 표창을, 이종원 커네리켓 한인회 상임이사에게는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범국민회의가 창립된 지 20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초대 회장을 지낸 조병창 상임고문과 자문님들을 중심으로 합심하여 대한민국 평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회원 여러분들의 공적으로 큰 훈장을 받는 거라 생각합니다. 임 의장은 지난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의호 여사의 서거 당시엔 한인회관에 분향소를 설치해 한인 동포들이 고인을 기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뉴욕 한인 노인 상조 회장들과 함께 맨하튼 흑인 가정에 스카프, 모자, 장갑 등 겨울용품 1,000여 점과 쌀 50포대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2016년 연방하원은 임 의장의 이 같은 공로를 기려 임마철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2017년 미 소수민족연대회의는 앨리스 아일랜드 상을 수여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LA시 검찰이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트 인근에서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영업하던 불법 나이트클럽을 기소하고 강제 폐쇄 절차에 돌입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SNS로 은밀하게 영업활동을 홍보하며 캘리포니아주의 행정명령을 위반해왔습니다. 피고 측은 내년 4월 법원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가디나에서 50대 한인 남성이 트럭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CHP에 따르면 사건은 가디나에 위치한 공장 건물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이모 씨가 주차 중이던 대형 트럭을 보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이 씨가 해당 주차장에 있던 사유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셀토스가 켈리 블루북이 선정하는 2021년 베스트바이 어워드에서 최고의 신차와 최고의 SUV 부문을 석권했습니다. 켈리 블루북은 셀토스의 실내 공간과 디자인, 편의성을 고려한 결과 2021년 최고의 신차와 SUV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개정 여권법 시행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자는 신규 여권을 발급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상 여권 필수 정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이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코로나 백신을 구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 백신을 추진한 뒤 구매에 성공했고 현재 노동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접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해당 보도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